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난 4개월 동안 교감님을 모시고 마음 작용하는 법, 자유와 공락의 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감님의 그 한 말씀을 새기면서 저의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늘 반조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감님으로부터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사실, 진실, 진정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 교감님께서 함께 임석해 계셔서 제가 제 설교가 끝나면 교감님께서 제 설교에 대해서 좀 감정을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교감님이 원조이시니까 그것을 좀 해주실 것 같아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더니 한번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교감님의 귀하신 보설 말씀이 한번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교감님이 계신다면, 제가 설교할 때 교감님이 계신다면 교감님의 이런 설교 감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한번 받았으면 하는 제 원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는 것을 누구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정진도 하고 적공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주 만유의 그 본래 이치,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도, 또 모든 이런 사리 연구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들이 성리를 오래오래 연마를 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견성했다. 우리의 성품 자리를 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보통의 수도인들은 내가 조금만 열리게 되면, 내가 공부하다가 뭘 조금만 알게 되면, 내가 다 했다, 다 알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공부를 하다가 조금만 막히게 되면, 이거 공부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그만해야 할까 하는 퇴굴심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조금 공부해서 알았다고 다 알았다고 넘치지도 말고, 조금 공부하다가 막혀서 내가 잘 공부가 안 된다고 퇴굴심 내지도 말고, 그냥 부지런히 부러지니 뚜벅뚜벅 황소의 걸음처럼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서 공부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성리의 토가 떨어져야 그때부터 우리 본래 성품 자리에 바탕한 진정한 공부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봤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저 높은 산봉우리를 본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기 높은 산봉우리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봉우리를 일단 봤으면 한번 그 산에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 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그냥 저기 멀리 백두산이 있다더라, 한라산이 있다더라 하고 알고만 있지 말고, 그냥 산봉우리를 내가 봤으면 한번 올라가 봐야 되고요. 올라가 봐서 정상에 한번 서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산에 가보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야, 참 좋다. 이 산 참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산에서 좋다고 해서 천년만년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산을 봤으면 다시 어떻게? 다시 내려와야 돼요. 다시 나의 생활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더불어 또 내 사는 자리에서 흔적 없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공부를 했고 마음 공부를 잘해서 성리의 토가 떨어진 사람은 그 공부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다시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나도 자유스럽게 살고
그다음에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과도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 교감님께서 우리 공부할 동안에 말씀해 주셨던 이 사실, 진실, 진정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좀 아셨으면 할까 싶습니다. 자, 먼저 사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냐?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실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삽니다. 자,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산을 가기 위해 용산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아직 기차 탈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길래 그 매점에서 자취책 한 권과 과자를 한 봉지를 샀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대합실에 잠깐 앉은 거예요. 잠깐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자기 옆에 와서 앉더랍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내 옆에 와서 앉더니만 내가 샀던 그 과자 봉지를 갑자기 뜯어가지고 뜯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참 놀랐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내 과자를 그냥 뜯는가, 먹고 싶어서 뜯는가 보다 하고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과자만 뜯는 게 아니라 그 과자를 하나 집어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한데 하면서 내 거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해서 나도 과자를 하나 집어 먹었답니다. 근데 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분이 또 집어먹더라는 거예요. 또 집어먹더래요. 그래서 나도 그냥 참고서 또 나도 하나 집어먹었대요. 그래서 둘이 하나 집어먹고 하나 집어먹고 하나 집어먹고 하나 집어먹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과자가 하나가 남았대요. 과자가 하나 남았는데 이 남자분이 그 과자를 자기가 뚝 가져가더니만 이번에는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이 여자 하나 주고 자기 하나 주고 하면서 손을 툴툴툴 털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정말 괘씸했지만 내가 품이 있는 여자라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내가 마음으로 괘씸했지만 그냥 하고 또 어느덧 또 기차 탈 시간이 돼서 기차를 타러 올라가서 이제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 세상에 저런 강심장이 있다니. 자기 과자도 아니고 누구 과자예요? 내 과자인데. 그 남자가 누구 건지 있냐? 자기 것이냐? 다 뜯어갖고 그냥 다 먹고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도 인심 써가면서 나를 줘가면서 이렇게 먹은 걸 보고 저런 뻔뻔스러운 모습에 정말 기분이 언짢았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차는 출발을 했고요. 출발해서 가는데 이제 좀 휴지가 좀 필요해서 가방을 딱 여는 순간 이 여자분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가방 속에 그 과자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과자는 누구 거예요? 그 여자 게 아니라 그 남자 거였던 거예요. 오히려 그 남자 과자를 세상에 사도 어떻게 똑같은 과자를 샀던지 내 과자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경험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뭐라고 믿어요?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과 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내 마음에 괘씸하고 내 마음에 설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일단 내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여유를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때요? 나라는 암안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오히려 그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진실을 저희들은 오히려 외면을 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 사실일 수도 있으나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진실, 참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딘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평화스러운 나라에 아주 현명한 임금님이 살고 계셨대요. 근데 그 임금님이 우리 백성들은 얼마만큼 진실한가를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백성들의 진실함을
그 실험해 보기 위해서 하루는 임금님께서 신하들을 불러서 여러 종류의 꽃씨와 화분을 나누어 주면서 이거를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그 꽃씨를 가지고 가장 예쁘고 탐스러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알려라 하고서 꽃씨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1년 동안 키우게 했고요. 임금님은 1년이 지난 어느 날 누가 꽃을 잘 키웠나 이렇게 보려고 각 마을을 이렇게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각 마을을 정말 들어가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을 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임금님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지 예쁘고 소담스러운 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는커녕 처음부터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막 얼굴이 밝아질 기색이 없이 그거를 순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가도 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인데 임금님의 얼굴은 완전 그냥 그 찌푸린 얼굴을 하고 다니고, 저 마을을 가도 그렇고 저 마을을 가도 그렇고 저 마을을 가도 그렇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마을이 하나 남았는데 그 많고 많은 그 예쁜 꽃들을 그냥 본체 만체하고 지나가던 그 임금님 때문에 사실은 신하들도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 임금님 왜 그러실까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마을에서도 꽃을 다 보고 돌아가려는 순간 어떤 소녀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흙만 담긴 화분을 들고 있더랍니다. 화분을 들고 그냥 울먹울먹 하면서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임금님이 그 소녀를 보고서 그때서야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야말로 내가 바라던 진실한 사람이다 하고서 칭찬을 하시면서 많은 상금을 내리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임금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그 꽃씨는 끓는 물에다가 바글바글 한번 담갔다가 꺼낸 꽃이었다고 합니다. 그 꽃씨는 싹을 틔울 수가 없죠. 없는 꽃이에요. 백성들은 그 꽃씨를 받아가지고 꽃을 피우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가장 예쁘고 탐스러운 꽃을 키운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씨앗을 바꾼 거예요. 다른 씨앗을 바꿔가지고 그 씨앗으로 꽃을 키워서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서 탐스러운 꽃을 피웠지만 사실은 뭐예요? 임금님이 준 꽃씨가 아니죠. 근데 임금님이 준 꽃씨를 키웠던 그분은 한 그 소녀밖에 없었습니다. 즉 화려하고 탐스러운 예쁜 꽃을 두고 보도 얼굴을 그 찌푸리는 임금님을 보고 사실 신하들은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 씨앗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임금님께서 왜 찌푸렸는가 하는 걸 알고 또 그 의도를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확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이 다가 아니고 또 그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그걸 다시 말해서 그럴 만한 기틀과 조짐이 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기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조짐까지 보아야 그 일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진정까지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은 무엇이냐? 왜곡하지 않은 참되고 애틋한 마음, 진실한 사정을 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이 되게 되면,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되고 보면 곧 시방일가 사생일신의 마음이 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높은 산봉우리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산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요. 근데 우리가 산에서 계속 살 수 없잖아요. 다시 내려와서 내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흔적 없이 사는 모습이 바로 이 진정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느 빵집에 한 청년이 매일 와서 식빵을 사갔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건강이 안 좋았던지 그냥 얼굴은 늘 창백했고요.
정말 돈이 없고 가난했던지 그 식빵이 여러 가지 식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싼 식빵, 밀가루로만 만든 식빵, 그 식빵만 가장 싼 식빵만 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매일 이렇게 식빵을 와서 사가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기억을 하겠죠? 어떻게 저렇게 창백한 청년이 정말 다른 빵도 많은데 그 제일 맛없는 그 식빵만 사갈까 하면서 청년을 기억하게 되었고, 허약해 보이는 그 청년이 그 영양가 없는 그 싼 식빵을 사가는 것이 어느 날 안타깝게 여겨진 거예요. 치근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빵집 주인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도 아마 그 청년이 빵을 사러 올 텐데, 오늘은 그 청년이 이제 겉으로는 싼 빵이지만 안에다가 내가 맛있는 버터를 잘 넣어가지고 맛있게 구워서 그 청년이 잘 먹을 수 있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서 빵을 구워놨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온 거예요. 오늘도 가장 허약한 모습으로 가장 싼 빵을 사가는 거예요. 가장 싼 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청년이 빵가게에 다시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감사하다고 인사하려고? 반품하려고? 예. 보통의 경우는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청년은 오자마자 그 주인에게 엄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은 그 도시 설계 전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맞죠? 근데 이게 설계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뭘로? 지우개가 아닌 빵으로 이렇게 지우면 굉장히 잘 지워진다네요. 이게 흔적도 안 남고. 그래서 그동안 이 설계도를 그냥 궁리를 하면서 설계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꾸밀 생각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허약하게 보였던 거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지우개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버터 들어간 거 그런 거 하면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빵으로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마지막 설계도 이제 점검해서 내일까지 마감을 제출하는 날인데, 그 빵가게 여주인께서 인심을 쓰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줬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줬는데 그 빵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도를 다 망쳐버렸다고 합니다. 여주인은 사실은 정말 그 설계도 망치려고 그렇게 빵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순수한 사랑으로 내가 그 청년을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오히려 돈을 들여서 버터를 구워서 맛있는 빵을 구웠지만, 그 일이 결국 그 청년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빵주인은 이렇게 싼 영양가 없는 식빵만 사가는 그 사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마음을 담아서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 싼 영양가 없는 빵을 사가는 그 진실을 못 본 거죠. 그 빵을 사갈 수밖에 없는 그 진실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보지 못한 채 그 청년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한 선행을 베풀었지만, 결국 오히려 그 청년에게 큰 해를 미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의 그 기틀과 그 조짐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이 사실도 보고 이 진실이 보여도 또 진정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 진정이 또 통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진리의 참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 진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참진자에다가 그 뜻정자잖아요.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사실도 보게 되고, 진실, 이게 일이 그럴 밖에 없다 하는데,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하냐? 진정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농부가 있었대요. 한 농부가 옛날에는 다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 말을 한 마리 키웠는가 봐요. 훌륭한 말을 한 마리 키웠는데, 그 부인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말이 조금 좋긴 한데 우리가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응?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색 말인데 흰색 말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좀 새로운 말을 조금 가져보자 하고 부인하고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남편이 말을 끌고
이렇게 장을 갔답니다. 더 이제 흰색말로 바꾸기 위해서 장을 갔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분이 암소를 끌고 오면서 자기 어디 가냐고 했더니 나는 소를 좀 말로 바꿀까 해서 간대요. 근데 이 농부는 지금 뭐 바꾸러 가요? 말로 바꾸고 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암소 괜찮을 것 같아요. 암소를 끌고 가면 이게 농사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암소는 또 젖도 나오잖아요. 젖도 나오니까 이 말보다 차라리 암소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유 그러면은 나랑 바꿉시다. 내가 사실은 이거 말을 나도 바꾸려고 하는 참인데 나랑 바꿉시다 하고서 말을 암소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암소를 또 이제 끌고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양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양을 갖고 가냐 했더니, 내가 암소가 좀 필요해가지고 내 양을 조금 이렇게 바꿔볼까 하고 간다고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또 머리를 굴려보니까, 양은 털을 깎으면 이게 따뜻한 게 털도 쓸 수가 있고 양도 또 젖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양으로 또 바꿨답니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또 가는데, 또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위를 들고 가면서 어디 가냐고 했더니, 나는 양이 필요해서 내가 거위를 좀 바꾸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거위도 괜찮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젖도 괜찮지만 거위는 알을 낳으니까 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거위를 해도 또 보기도 좋고 하니까 거위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또 거위를 또 양하고 거위를 바꿔가지고 갔잖아요. 또 가가지고 또 쭉쭉쭉쭉 가는데, 또 어느 날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수탉을 들고 와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뭐 들고 이제 수탉을 두고 자기는 발로 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수탉이 또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왜? 수탉은 새벽에 꽃기호 하고 또 이렇게 시간도 알려주고, 또 이렇게 집에 암탉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유정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수탉 괜찮겠다 하고 수탉을 또 바꿨답니다. 또 이렇게 가는데, 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내가 좀 수탉이 필요한데 하면서 내가 가진 게 사과밖에 없다. 근데 그 사과도 온전한 사과도 아니고 썩은, 조금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내가 썩은 사과 2자루밖에 없는데 나랑 수탉을 좀 바꿔주면 어쩌겠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그냥 또 저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이거 바꿔줘도 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수탉을 뭘로 바꿨어요? 썩은 사과 2자루하고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멀어가지고 그날 집에를 못 돌아오는가 봐요. 이제 오다가 어느 이제 여관집에 들려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된 사람이 어떤 귀족 2사람하고 앉아서 먹게 됐대요. 그래서 오늘 당신은 어떤 일을 했어 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농부가 오늘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했는가 봐요. 쭉 얘기를 했더니 귀족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당신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큰일 났냐고 했더니, 분명히 당신은 집에 가면 누구한테? 당신 아내한테 구사리를 엄청 들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이 뭐였어요? 말로 바꿔오기로 했는데 무슨 썩은 사과 2자리를 가지고 가면 이거 엄청 구사리를 먹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바꿔온 것이 뭐예요? 그 말 한 마리 얼마라고 했어요? 그 최순실 말 엄청 비싸잖아요. 썩은 사료 2자루 뭐 얼마예요? 이게 얼마를 바꿔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설사 이렇게 바꿔왔다. 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뿔을 높이 세우고 혹은 잘했다고. 그런데 농부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아내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게 마음이 확 일어나가지고 내기하자. 그럼 내기하자. 만약에 너희 아내가 정말로 성질을 안 내면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다 주겠다. 근데 만약에 너희 아내가 성질을 내면 네가 나에게 와서 뭐 종이 되라 뭐 이런 내기를 한 거예요, 둘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농부의 집을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가가지고 농부가 그동안에 이러고 일이 있어서 이러고 일이 해서 했다. 내가 사과를 가지고 왔다. 했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식초를 만들라고.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썩은 사과가 좀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사갖고 오셨냐고. 아주
잘하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결국 그 내기에서 이겨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안데르센 동화 안데르센 동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희 눈으로 많은 걸 보고 있잖아요. 그쵸?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건 다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내 눈앞에서. 근데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그 사실 뒤에 그 진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이고 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진실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내 손주들과 내 며느리, 내 사위에게 얼만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성리품에도 보면은 청풍, 월상시, 만상, 자연명이란 말이 있죠. 그죠? 시원한 바람이 불고 달이 딱 떴더니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잘 드러났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 진실, 진정을 한번 다 담아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만 보고, 우리가 사실을 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고, 그때 나의 어떤 주견, 나의 판단은 놓아야 될 것이며, 진실을 보려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깃틀, 그런 조짐을 함께 살피면서 진정으로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상대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부처님들과 하나 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그런 행복의 문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함께 합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행복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여기 알아차리고 정신 차리는 공부를 하며 사실, 진실, 진정을 볼 줄 아는 공부를 하였나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 그 깃틀과 조짐을 살피면서 진실을 볼 줄 알고 우주 만유와 시방일가, 사생일신을 이루는 진정 공부로 날마다 은혜가 가득하고 나날이 행복이 커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크신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교모님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마음이 좀 쎄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인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인교모님하고 우리 부교모님이 정말 제 뜻을 잘 받더라고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도 그냥 이렇게 흩흩 안 듣고 어떻게든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번도 저한테 아까 말한 진정성이 있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감님이 계실 때 우리들이 설교를 하면 꼭 고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요, 내 얘기에 토다는 거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싫잖아요. 설령 내가 허튼 소리를 하더라도 남이 토달하면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아니다, 그거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진정성을 느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인교모하고 부교모님께 한 박수 한번. 그래서 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들이 교도님들께 자주 만나고 설교도 자주 할 거 아니냐고. 예,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을 때는
우리 주임교무님이나 부교무님이 설교하고 제가 조금 덧붙이는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교도님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만 통한다면 그러죠? 네. 이 사실에 대한 문제는요, 굉장한 사색과 통찰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있는 그대로를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우리 인류의 우리 스승님들이,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고민했어요. 무엇이 사실인가? 누구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누구나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실제가 있는가? 우주에 실상짜리가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 실체가 있는가? 이 문제, 이것은 깊은 사색과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봤다. 이건 사실이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보고 있는 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이 무엇일까? 여긴 깊은 사색과 통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나는 사실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 사실일까? 여기에 우리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실로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사실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조금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론부터 얘기면 그것은 너의 관점의 문제다. 네 관점대로 보는 것이지 그것은 실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론상의 진리가 어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이 대수유무의 분별이나 선악업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 자리를 체득할 때 그 자리에 나와지는 공정영지에 따라서 또 대소유무를 보는 것,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지까지 가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어째 보면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사실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의 세계에 내가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깨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본다는 것, 이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사실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휴방반종,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을 보고 안 보고 그건 두 번째 문제야. 사실의 반대가 뭐냐면 허위예요. 허위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것이 이게 허위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사리연구의 목적에서 왜 우리가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대수유무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망한 데 떨어져. 요망한 데 떨어져.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이번 한 번 투자하면은 이건 10배 이득 되는 거야. 그게 다 허위거든요. 네. 근데 사실인 것 같아.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역설인데요. 그걸 보고 있는 나의 관점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이게. 그래서 흑가모니 부처님은 금강빙에서 바로 즉비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그리고 산은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은 무무여 무무여 비비여 비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한 만큼 사실에 다가오는 것이지 또 다가오는 그것도 사실이느냐?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는 사실을 그럼 맛보고 경험하고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것은 나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점을 끊임없이 놓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다가오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 사실의 농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래서 사실을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사람, 갈망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관점을 뒤돌아보고 자기의 관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삶의 문제가 다 내 안에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신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그래서 대종사님은 아까 우리가 법어봉독했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표준계자를 누굴 정했냐면 진실한 사람을 표준정의로 정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관점을 알아차리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놓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여러분은 아내를 지금 사실로 느끼고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요?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를 뒤돌아봐야 해요. 내 아내를 정말 내가 사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을까? 뒤돌아보세요. 자기 관점을.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사실적으로 아내가 다가와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야. 진실한 사람이야. 자기 관점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관점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러면 어쩌느냐, 이 진실한 사람은 결국은 진정의 세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관점을 뒤돌아와서 놓은 사람, 나의 업장을 놓는 사람, 결국은 어찌입니까? 나의 아내와 내가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에 핀 꽃도 보니까 내 관점을 가지고는 꽃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진정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꽃을 볼 때 이쁘다? 그렇다? 저거 꺾어다가 내 집에 가져가야겠다? 라고는 나의 관점을 가지고는 그 꽃의 진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찌입니까? 사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어찌입니까? 내가 저 꽃을 이쁘다고 생각하고 꺾고 싶다는 나의 관점을 놓을 때 그 꽃이 사실로 다가오고 그 꽃과 내가 짜릿한 그 느낌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자는 건 뭐냐? 끊임없이 사실을 갈구하자는 거예요. 사실을 느끼려면 어쩌느냐? 나를 놓으려고 하는 진실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찌나 결국은 사실을 더 깊게 볼 수 있고 그 사실을 통해서 진정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넘치는 그 성만된 설렘 속에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죠. 시방일가 사생의 신이 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인교부님이 설교하신 사실 진실 진정,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한번 축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